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서피스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길어서 두 개로 잘랐고요. 서피스 랩톱 3 이야기 궁금하시면은 그 영상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서피스 프로 7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숫자예요. 7. 서피스가 이렇게까지 오래 가고 또 인기를 모아서 7세대까지 이렇게 온 거 좀 의외이기도 하고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나왔었어요. 서피스는 이제 윈도우 비롯해서 PC가 그 위기론이 절정이던 2012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뭐 썩 환영받지 못했어요. PC 제조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나서서 노트북까지 만드냐, 이거는 골목상권 침해다 라는 불편한 입장이었었고요. 또 사용자들도 뭐 이런 형태의 윈도우에 이게 필요한가, 이런 터치스크린에 뭐 펜 쓰는 거, 이런 거 아이패드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편한 시선들도 있었거든요. 처음 출시됐던 1세대는 뭐 장렬히 망했죠. 특히 이제 ARM 프로세서 썼던 서피스 RT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프로만 남아서 2세대, 3세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뭐 3세대까지는 좀 불안하다. 뭐 전력 관리도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덮어놨는데 전원이 가방 속에서 그냥 켜진 거죠. 그래서 뜨끈뜨끈해서 기기에 무리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정작 필요할 때 배터리가 다 그냥 뜻하지 않게 켜져서 방전돼 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오랫동안 계속 만들어 가면서 문제들 해결됐고요. 완성도를 높여갔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7세대까지 나왔어요. 거의 매년 제품이 나온 거죠. 하드웨어로는 엄청 빨리 업데이트가 됐고요. 뭐 하드웨어로 거의 뭐 패치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대 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피스 프로가 4세대 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었고요. 5세대 제품 나올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거의 없어서 못 사서 몇몇 일부 팬들이 사는 건가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첫 서피스로 5세대를 많이 구입하셨었고요. 5세대는 정말 품기가 굉장히 오래 갔었고요. 뭐 이제 점점 완성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인텔의 모바일 프로세서들이 그냥 14나노에 머물러 있긴 했지만 배터리 효율, 뭐 성능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면서 작은 폼팩터 안에서도 스로틀링 그렇게 크지 않게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또 배터리도 뭐 아이패드 같은 제품들이랑 뭐 견줄 만큼 점점 오래 가기 시작했죠. 또 여전히 뭐 랩톱 이런 일반적인 클램쉘 노트북 시장은 뭐 여러 업체들이 여전히 경쟁하지만, 이런 투인원이라고 하나요? 이런 타입은 결국에 이제 서피스냐 아니냐 이런 걸로 갈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제 서피스 프로 7은 이름처럼 7세대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거의 같아요. 뭐 서피스 1세대부터 이어져 오던 디자인 아이덴티티 그대로 있고요. 점점 얇아지고 있죠. 얇아지면서도 배터리 시간은 충분히 길고요. 또 냉각도 잘 되고 옆 부분이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열을 좀 효과적으로 뺄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USB-C 포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USB-C와 USB-A 포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피스 커넥터로 충전을 하는데 USB-C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USB-C로 다음부터는 그냥 통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져보면은 조금 더 매끄러워졌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탄탄하다는 느낌도 뭔가 묘하게 점점 세대로 올라갈수록 더 잘 만드는, 완성도 높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딱 비교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이전 세대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배터리도 오래 가고요. 이거 이제 뭐 5세대 이후로는 뭐 실사용 10시간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제 재는 것도 큰 의미가 없죠. 사실 이제 이 디자인은 거의 완성이 됐어요. 뭐 이런 버튼 위치나 뭐 힌지 꺾이는 각도, 뭐 그리고 뭐 전체적인 사용성, UX 이런 것들 보면은 오랫동안 사용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왔고 요구사항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7년 동안 가다듬어서 온 거죠.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서피스 프로 X죠. 아이폰 10처럼 X가 이제 10으로 읽는 줄 알았는데 서피스 프로 X고요. 그 퀄컴의 ARM 기반 프로세서가 들어간 서피스죠.
국내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좀 물어보니까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서피스 프로 X를 얼마 전에 시드니 갔다가 잠깐 써봤는데 일단 디자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같이 나오면서도 세대를 갈랐어요. 이 서피스 프로 X가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컴퓨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차세대 컴퓨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PU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가장 큰 고민거리고 걱정이 되죠. 시드니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전시되어 있어서 좀 잠깐 만져봤는데 뭐 제 PC가 아니고 오래 쓸 수가 없어서 앱을 뭐 따로 설치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는데 뭐 리뷰들이나 이런 거 보고 기본 앱들 뭐 써보고 했더니 속도가 느리지는 않더라고요. 느리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서 윈도우를 돌리는데 이제 퀄컴 뭐 ARM 기반 프로세서가 충분히 올라갔구나. 예전 RT 이런 경험이랑은 절대 뭐 비교 불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앱들이 깔릴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뭐 리뷰들 같은 거 보면은 성능보다 이제 안 돌아가는 앱들 이런 호환성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 아무래도 ARM이랑 뭐 X86, 뭐 X64 이런 걸로 개발된 앱들 사이에 호환성 문제 분명히 있는 거죠. 윈도우 모던 앱으로 개발된 거, 그러니까 윈도우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앱들로는 돌아가지만 사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쓸만한 앱들은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윈도우 10S처럼 윈도우 스토어로 용도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프로 제품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뭐 앱 호환성 유지하려면 앱을 새로 만들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OS에서 에뮬레이터나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풀어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또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이고 이걸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윈도우 8 때부터 앱 체계를 바꾸고 싶어 했죠. 근데 지금까지도 썩 잘 안 되는 거 보면은 언제쯤 앱이 다 체계가 바뀔 수 있을지 결국에는 얼마나 큰 범용성을 갖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뭐 저는 ARM 프로세서의 성능이나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보지만 이런 PC에 특히 이제 리거시가 중요한 컴퓨터에 적용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이제 프레임워크 딱 짜져서 안드로이드나 뭐 iOS나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가 새로 개발되고 ARM 기반에 맞춰서 개발된 것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쓰던 리거시가 있는 X86 기반의 리거시가 있는 윈도우나 뭐 맥도 마찬가지죠. 맥OS 생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CPU 체계를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뭐 기존 코드를 다 거의 걷어내서 버려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쨌든 간에 그걸 변환해주는 뭔가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만큼 성능을 깎아먹게 되죠. 그렇다고 ARM 기반 프로세서로 바꿨을 때 뭐 기존의 X86 프로세서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주고 더 나은 경험을 준다. 글쎄요, 뭐 그렇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ARM 프로세서 쓴 맥북 같은 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아톰이랑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아톰 들어간 PC 그렇게 다들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좀 고성능이 좋고 윈도우 앱 돌리고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X86이 훨씬 좋지 않나. 물론 이 문제들 풀어내면은 윈도우든 맥이든 언제든 ARM 프로세서 달고 그게 뭐 주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뭐 벤치마크 테스트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 컴퓨터 성능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벤치마크가 그 모든 거를 반영해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ARM이 범용 PC 분야에서 X86, X64 프로세서를 단번에 누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피스 프로 X를 굳이 막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서피스 프로 구입 고민하고 계시면 그냥 서피스 프로 7 이거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서피스 프로 X는 호기심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좀 기다려보고 뭐 장난감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호환성이나 뭐 성능 이런 것들 좀 최적화되고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피스 프로는 이제 7세대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아쉬운 건 서피스 프로 X처럼 셀룰러 모뎀을 넣은 제품이 나오지 않았고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같이 됐었으면 어떨까 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서피스 프로 키보드는 알칸타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알칸타라 아닌 것도 있고요. 근데 알칸타라 쓰시면 확실히 좋습니다. 저는 알칸타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서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성능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자료들 많이 있죠. 저는 그냥 서피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좀 뜸하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만들어서 좋은 정보들, 기다리시는 이야기들 좀 많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